어느 특정 증상으로 심방세동을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그런 건 없고요. 일반적으로 심방세동의 증상이라고 한다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하는 이지현입니다. 심방세동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심방세동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해서 무증상인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 실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 증상으로 심방세동을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그런 건 없고요. 일반적으로 심방세동의 증상이라고 한다면 가슴 두근거림, 그리고 가슴 답답함, 그리고 호흡곤란, 그리고 피곤함, 그런 증상들이 가장 대표적인 심방세동의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증상이 있을까요? 간헐적으로는 가슴이 통증이 있다, 흉통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체한 것 같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무증상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무증상인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0%까지 첫 번째 심방세동 진단 당시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무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 당시에 무증상이란 그런 소리지, 그런 환자들을 수년간 추적 관찰을 하다 보면 언젠간 심방세동 증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증상이 없어도 치료가 필요한 건가요? 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있건 없건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예후가 나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증상이 없으니까 병원을 가지 않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고 있다가 뇌졸중이 생기고 그 이후에서야 내가 심방세동이 있었구나라고 아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부정맥으로 인해서 뇌졸중이 생기면 뭔가 더 안 좋은 걸까요? 맞아요. 네, 좋은 질문. 뇌졸중인 크게 원인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동맥경화가 심해져서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면서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되겠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혈관은 건강한데 외부에서 혈전이 날아와서 혈관을 막는 경우거든요.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혈전들은 그 크기가 제법 크기 때문에 큰 혈관을 막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뇌졸중이 생기면은 신경학적 그 후유증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방세동의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맥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일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검진법이 있을까요? 부정맥은 심전도로만 진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전도를 꼭 찍어봐야 하는데, 그 전에 자가로 이게 부정맥이 맞을지 안 맞을지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이쪽 팔에 있는 맥박을 느끼거나 이 목에 있는 경동맥의 맥박을 느껴서 이게 맥박이 규칙적으로 뛰는지 혹은 건너뛰는 건 없는지, 혹은 아무런 그런 패턴도 없이 완전히 불규칙하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서 이게 부정맥일지 아닐지를 감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쉬고 있는데 불현듯 갑자기 막 맥박이 빨라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강력하게 부정맥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부정맥의 특징이 갑자기 증상이 생겼다가 또 갑자기 없어져요. 그런 것들도 부정맥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운동을 할 때는 맥박수는 서서히 올라갔다가 운동이 끝나면 서서히 떨어지거든요. 발작성 부정맥의 경우는 갑자기 시작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병원을 바로... 그럼요. 병원을 가셔서 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받고 초음파라든지 다른 혈액검사, 말씀드렸듯이 갑상선 항진증이 동반되어 있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대한부정맥학회에서 당심소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부정맥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근본에는 제가 심방세동의 증상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다양한 최신 심전도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